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혼조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작은 수급 변화에도 지수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또 변동성 우려까지 겹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재작년 배당락일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배당락일 영향은 일단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4일째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배당락일로 인한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 쪽에서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2천억 원, 외국인 한 4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계속 덩치를 부풀리면서 지수는 1% 조금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1819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업종 가운데서는 통신주와 은행주 등 대표적인 고배당 관련주들이 배당락 영향으로 각각 5% 정도, 3% 정도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493포인트에서 495포인트 정도 박스권에서 좁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물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지수는 박스권 하단 부근에 내려와 있는데요. 49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2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을 앞두고 국채 수익률이 7%를 상회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일단 지켜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전일보다 20전 하락한 1158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살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상담 해드리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 코너가 이어지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는데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문자 다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도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드리기 위해서 전화는 2통화만 받고 나머지 문자 종목 상담으로 꽉 채울 테니까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참여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기쁜 소식 오늘 인기 많은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 먼저 성함부터 밝히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이성규 팀장님 모셨으니까요. 인사는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오늘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오후장 마감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부터 함께하죠. 어떠한 어려운 이슈도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뉴욕 증시 개장했는데 경제 지표가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혼조로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고요. 이 밖에 살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시장을 보면 네. 어저께 두 가지의 미국이 이제 보혼조로 끝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로존에서 이탈리아, 프랑스가 국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지금 국채 금리가 7.01%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모습이지만 사실 이탈리아는 자국민들이 사실 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보다도 더 부자인데요. 국민들이 사도 이탈리아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그 조지 소로스가 MF 글로벌이 파산했을 때 MF 글로벌에서 투자했던 20억 불의 이탈리아 채권을 국채를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투자가들은 고금리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난번 20위에서 유로존 국가에 있는 은행들 약 520개 은행한테 대출을 이제 저리로 1%대로 3년 만기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채로 유입되는지를 지금 아마 시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경계적인 상황에서 시장을 바라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미국은 장 초반에는 상승했고 장 후반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끝났는데 장 초반에 상승하게 된 것은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 상회가 나왔는데 8개월 내 최고가 나왔죠. 지난번에 55.2였는데 64.5 정도까지 나와서 시장을 일단 상승으로 이끌어줬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지표인 주택가격 지수가 케이스 실러가 막판에 좀 하락 예상 하회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전월이 143이었는데 이번에 140이 나왔죠.
근데 이제 140 이상이면 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개선을 못했다는 것이 일단 실망맹으로 추리하게 된 모습입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추세가 바뀌었느냐라고 본다면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난번 10월 27일 고점이었던 지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십자 도지로서 이제 물량을 좀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어저께 미국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입니다. 이란의 문제로 인해서 약간 불안 진행이 가중되면서 101불대까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 관련주, 화학주에서 정유 관련주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맞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모습을 보시면 이제 기관이 그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1,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금만큼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모펀드도 140억 정도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배당락이기 때문에 이 실현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배당락을 받고 난 다음에 일단 물량을 던져놓고 보자라는 어떤 의지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정말 주포는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370억 매수를 해주고 있고 현재는 그 프로그램 매도가 1,900억 정도가 나오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지수가 20포인트 빠졌지만 사실은 배당락을 계산한다면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락은 한 1.3% 정도 빠져야 되는데 현재 한 20포인트, 한 1.1% 정도밖에 안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가 전기전자를 대표로 해서 주가를 상당히 방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주변 종목에서 매기가 좀 많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110만 원 근처까지 막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여타 종목들은 오히려 고점 대비로 주가가 올랐지만 지수가 올랐지만 주가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항상 보면은 상승을 하게 되면 주변 종목 항상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역시 삼성전자 올라서 주변 종목이 하락했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주변 종목이 올라온다고 거꾸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적으로 주봉으로 보면 2007년도를 기점해서 고점이 세 번째의 위치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한번 밀렸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지점에 왔는데 삼성전자가 그 가치 분석으로는 110만 원 정도가 일단 맥시멈 적정 가격이 나오지만 차트상으로는 역시 110만 원대 그 지점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조만간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거나 조정 상태를 보이면서 주변주, 그동안 주도주였던 현대차라든가 자동차 관련주, 아니면 뭐 철강주라든가 그다음 운송 장비 업종들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투자하신 분 입장들에서는 전기전자를 주도주로 이제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전기전자는 일단 관망 모드로 가셔가시면서 주봉주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터치를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유가가 이란 사태로 해서 급등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학주 중에서 정유주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아마도 만약에 이번에 예상대로 상승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 말씀 정리해서요. 오후장 마감 전략 한마디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것은 지난번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을 일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 배당락에 대한 부분, 배당락에서 하락한 부분을 잘 선방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베이시스가 좀 더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이론 베이시스가 너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론 베이시스가 1.6인데 시장이 0.6이죠. 그래서 선물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나 전기전자 업종이 주도주에서 이탈할 확률을 좀 열어두시면서 주변 종목에서 좀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지수에서 전환선값 정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1812포인트가 종가상으로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좀 더 하락한다면 지난번에 저점에서 1770 정도가 되게 중요한 구간으로 잘 갈 것 같습니다. 과거의 배당락 이후의 모습을 보면 상승과 하락을 봤을 때 상승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상승을 했을 때는 10거래일 내 9%까지 간 적도 있고요. 10거래일 내 하락이 4.7%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량이 있다면 홀딩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 전기전자 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볼 필요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에 말씀해드렸듯이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깔끔하게 종목 상담해 주시기로 유명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첫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상담이 아직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문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넥센타이어가 가장 먼저 들어왔네요. 이 종목 21,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에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4791번님입니다. FTA 수혜주라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넥센타이어 이성규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전방위 업체들이 일단은 잘 풀려야 되는 거고요. 예.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업황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타이어라는 것은 근데 그렇죠. 이제 교체 시기가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완성차들이 좀 이렇게 부진을 하더라도 수요는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겨울이죠. 겨울 같은 경우 타이어 업종들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부분,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스노우 타이어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제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려서 스노우 타이어 쪽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그게 너무 빨리 녹아버리는 바람에 스노우 타이어가 지금 현재 수요가 그렇게 크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스노우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철 장사기 때문에 이게 안 팔리게 되면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겨울에 눈이 지금 안 온다라는 것이 일단 타이어 업종들한테는 좀 이렇게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일단은 전방위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업황들을 보게 되면 뭐 기아차나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선전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좀 해외에서 많이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작년, 재작년 상황들이 올해랑 작년 상황들이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업종들 지금 뭐 FTA 수혜주다라고 하지만 FTA가 물론 수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여러 나라들에 있는 그 타이어 업체들도 역시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만큼 FTA 수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경쟁할 대상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FTA 수혜주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장기적 선전 전망성은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염려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그 일시적으로 스노우 타이어가 안 팔리게 되면 매출액이 아니고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17,000원 선, 16,900원 선 그 사이에서 손절 대응을 반드시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픽션적이지만 만약에 눈이 와서 계속해서 눈이 쌓여있다 그러면 스노우 타이어가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홀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고점 부근인 2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종목으로 넥센타이어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부산이요. 네, 부산에서 전화 주셨는데 부산 네. 하면 또 정태근 전문가님 떠오르시죠? 예. 예, 정태근 전문가님도 부산이 고향이시거든요. 고향 분들 전화 오시면 또 그렇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더라고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네, 홈캐스터. 네, 홈캐스트요. 그리고 예. 다른 종목도 있습니까? 한진해운, 네, 한화케미칼 세 가지입니다. 한화케미칼이요. 네. 홈캐스트, 한진해운, 한화케미칼. 그러면 한화케미칼부터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볼게요. 한화케미칼은 24,450원이고요. 24,450원이요. 20%. 20% 비중으로 담으시고요. 나머지 예. 두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홈캐스트는 4,830원에 30%. 네, 한진해운은 1,850원에 30%. 네, 1,850원에 30%. 30%. 네, 30% 네. 비중으로 각각 담으시고 한화케미칼이 20%였죠. 24,450원이요. 네네. 네, 일단 홈캐스트 흐름 괜찮고 살짝 매수가 부근에 있네요. 그래도. 홈캐스트
그래도 셋톱박스 전망 좋다 해서 네네. 지난번에 네. 정고점 돌파하는 걸 보고 예.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떨어져서 네. 좀 걱정이 좀 되네요. 네, 그리고 한화케미칼도 있는데요. 하나케미칼도 이것도 지난번에 그날이 언제 11월 7일인가 샀는데 네. 계속 떨어지고 예. 움직이지도 않고 이래서 답답해서 네. 네. 한진해운은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한진해운 뭐 내년 업황이 좋다 뭐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일단 아무래도 이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크게 속썩이는 종목은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도 뭐 그렇습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걱정하실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네. 수익 중이시고요. 예. 네, 앞으로 홈캐스트가 예. 미주 지역, 북미 지역에 뭐 진출해서 네, 아주 전망 좋다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예, 전고점도 돌파해서 타이밍상 좋다 싶어 딱 했는데 네, 그만 떨어지고 이래서 네.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쵸.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허화 씨는 어떤 것인지 믿을 만한 정보인지 한번 정태근 전문기 여쭤볼게요. 한번 네, 그래 주세요. 고향 분이니까요. 마음 터놓고 한번 예. 같이 대화 나눠보세요. 예. 네. 고향이 부산이시네요. 예, 일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 제가 좀 말씀 좀 편하게 드릴게요. 예. 아버님 제가 고향에서 들어오면은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까? 아버님이 그리고 솔직히 저보다 표준말 더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서른 살이 됐는데 아직 표준말이 안 돼요, 표준말이. 아이, 늘 국어책 많이 읽어서 그래요. 일단 부산 어디가 계시는데요? 예, 범일동입니다. 범일동이요? 예. 그러면 무슨 극장입니까? 철길인데 그쪽이에요? 옛날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 예, 보림극장 맞죠? 예, 국민극장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 그쪽 근처 사시나 보네요? 예, 철거했어요. 아, 집은 그쪽 근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거기, 혹시 그 앞에 진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진시장 앞에 이런 얘기 들어도, 방송에 이렇게 사적인 얘기 들어도 모르겠는데, 거기 진시장 앞에 농협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예, 거기 저희 어머님 계십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그래서 반가워요. 아유, 정말. 제가 좀 예. 부담돼서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버님, 그러면 제가, 일단 예. 아들이라 생각하고, 일단 편하게만 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 일단은 주세요. 홈캐스트, 한진해운, 하나케미칼 이렇게 하여튼 자식 3명이 있는데 어느 분부터 봐드릴까요, 제가? 홈캐스트 제일 신경이 써요. 아. 하나케미칼하고. 자, 아까 전에 아버님 얘기 하시던데 홈캐스트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예. 업체는 잘 아는데. 네. 예. 일단은 집에 지금 케이블 TV 다셨지요? 네. 그 다음에는 셋톱박스 있고, 그래요. 집에 조그만 박스 텔레비 위에 같이 올려주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말씀을 하신 대로 미국 시장에서 셋톱박스 시장 했는데 일단 1,000만 불 계약이 지금 됐거든요. 1,000만 불 정도 계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단은 올해는 내년까지 1,000만 불 계약을 해가지고 셋톱박스 교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내년에는 북미에서 이제 남미 쪽으로 제가 브라질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다시 새로 개혁이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 들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일단 그쪽 같은 경우에 일단 쪽 얘기도 있고 일단 근데 기존의 셋톱박스가 단순히 채널 채널 잡아주는 그것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일단 하이브리드 시기로 돼가지고 스마트 TV 아시죠?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는 거. 예. 그게 이제 셋톱박스가 IP 하이브리드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스마트 TV처럼.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계약이 또 새로 들어갈 거예요. 아, 근데 예. 그리고 북미뿐만 미국 쪽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아날로그 TV가 이제 디지털로 다 바뀐대요. 네, 다 예, 바뀌니까요. 바뀌는데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케이블 서비스를 바꾸거나 IPTV처럼 케이블 서비스를 바꾸거나 아니면 셋톱박스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분명히 홈캐스트도 거기에 대한 수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올해 1,000만 불 계약을 하게 되면서 홈캐스트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목표치를 다 달성을 했어요. 아, 다 달성을 했는데
이게 3분기 때 잠시 꺾였던 게 실적이 3분기 때 잠시 꺾인 것 때문에 주가가 좀 꺾였다가 지금 다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홈캐스트 그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그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셋톱박스 그게 밖에 거랑 그 디지털 TV로 전환이 되면서 그 교체 수요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거 교체가 되면은 조금 그 바뀌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좀 일단 좀 버텨 보시는 게 좋을, 올해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좀 그냥 놔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일단 놔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실적이 좀 좋을 거라는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조금만 이 부분은 홈캐스트는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예. 지금 그 시장만 괜찮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 좋은 거 그리고 셋톱박스 교체 수요가 묻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일단 조금만 제가 보기엔 조금만 그 단기 매매 아니면은 조금만 참아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예.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되나요? 일단은 이거는 그 제가 목표가를 좀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요거 일단은 그러면 그 차트 한번 보고 한 6,000원까지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아시죠? 아, 예. 6,000원까지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제가 방송에서 항상 윗골이 다는 음봉 한번 말씀드리죠. 네.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한 6,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쪽으로 하시죠. 그렇구나. 예.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가 잡기 힘든 게 일단 어쨌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죠. 다른 모두가 종목들에 또 비해서 이 20% 다른 하면서 다른 방송에 종목들이 나오는 예. 전문가들마다 내년 전망에 대해서 내년 절대 놓칠 수 없는 이 내용이 가지고 그거는 있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수인데 그렇군요. 이미 그 아버님도 알고 계시듯이 그 셋톱박스 그 얘기 제가 말씀 다 드렸죠. 네, 네. 근데 네. 제가 불안한 건 그에 예. 대한 내용을 아버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거 이외에 어떤 새로운 그 제가 남미 쪽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야 이 종목은 좀 더 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조심은 해야 될 예. 것 같은데 일단 안 꺾이니까 일단 갖고 가보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팔고 싶다면은 전고점 돌파할 때 사셨다 그랬죠. 예. 전고점을 다시 꺾이면 그때 파시면 돼요. 그-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4,800원에서 지금 조금 예. 쌍봉 그림이 나오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조금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 대한 더 기대감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걸로 해서 좀 더 가주길 바라는데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더 안 가준다면은 전고점 이탈시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일단은 팔고 다시 한번 사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예. 손절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됩니까? 손절가 전고점 있잖아요. 전고점. 지금 가격대 보면 한 4,6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4,600원으로. 제가 왜 4,600원 말씀드리냐면 전고점 네. 돌파했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전고점 이탈하면 팔아야 돼요. 무조건. 아, 예. 다시 사시더라도.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아버님 제가 아이, 말 너무- 안 빠르죠? 괜찮죠? 아유, 너무너무 참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제가 항상 말 빠르다고 욕을 먹는데 오늘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이, 오늘. 전혀 안 빠릅니다. 일단 그 이제 다른 아들 볼게요. 그러면 한진해운 볼까요? 이제 하나케미칼 볼까요? 하나케미칼이요. 자, 아버님 하나케미칼 이거 그 중국 때문에 사셨죠? 예, 뭐 이건 그쵸? 뭐 두 가지 다 뭡니까 태양광하고 네. 또 화학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돼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 때 태양광 쪽으로 아예 묻어둘까 이걸 또 화학 쪽으로 묻어둘까 지금 화학이 너무 안 좋고 태양광이 안 좋아서 생각을 좀 네. 지금 역발상해서 이걸 좀 들어갔는데 아버님 근데 그 말씀하신 거 충분히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일단은 그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너무 빠지니까 이제 빠졌네요. 가격이 좀 싸니까 사볼만 하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올라가려니까 안 올라가죠. 예, 참 안 올라갑니다. 그죠? 안 올라가죠. 근데 예. 왜 안 올라가냐면은 지금 올라갈 그게 없어요. 건덕지가. 아, 건덕지 없어요. 잘 봐요. 지금 하나케미칼 화학하고 태양광 얘기하셨죠. 예, 자, 화학 먼저 보면은 지금 차 화정해갖고 화학 진짜 많이 갔죠. 예, 근데 지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또 가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자, 지금 많이 하나케미칼 떨어졌죠. 볼게요. 하나케미칼이 지금 2009년부터 만 원대부터 지금 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팔고 싶은 생각 들겠죠. 예, 예. 근데 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현재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근데 지금 중국 얘기가 안 나오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못 가겠죠, 아버님. 그죠? 그리고 태양광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예. 항상 태양광이 부각될 때 항상 대체 에너지 이런 얘기 나오지요. 막 기름값 많이 올라가고 뭐 기름값 부담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뭐 풍력 개발할 거다 뭐 태양광 해갖고 대체 에너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죠. 네, 그랬네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어쨌든 대체 에너지가 나와야 어떤 태양광 얘기도 나오고 풍력 얘기도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품 수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쪽에 대한 산업이 좀 일어날 건데 지금 어쨌든 태양광 얘기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폴리실리콘 다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기엔 유가가 지금 이제 $100 가까이 갔는데 유가가 다시 한번 $120 넘고 $150 가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대체 에너지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태양광 뭐 풍력 얘기 나오면서 그때 제가 보기엔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언제쯤 될까요, 그게? 알 그게- 수 없죠. 그거는 제가 시기는 잡을 수가 없는데 일단 그 네. 경기 회복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경기 회복 얘기 딱 나오고 화학주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 뭐 기름값이 더 올라가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그때 갈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건 OCI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OCI가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OCI가 지금 이제 그 차트를 보면은 지금 2010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경기가 다시 풀리면서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 유가 올라갔죠. 예, 예. 그러면서 태양광 같이 올라갔죠. 요런 시기가 다시 와야 돼요. 제가 예. 얼마 전에 이 예. 하나케미칼 들어갈 때쯤 돼서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래도 반등했다는 이야기 제가 여기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거는 일단 아버님 그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폴리실리콘 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100이라고 볼게요. 100인데 예. 지금 100에서 한 1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10까지 내려왔는데 10에서 20 정도 올라갔어요. 예, 예. 그러면 100에서 10까지 빠진 게 큽니까? 10에서 20까지 올라간 게 큽니까? 당연히 떨어진 게 더 크죠. 후자가 예, 예. 예. 그래서 태양광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태양광 업체들이 유럽 쪽에 많거든요. 예. 유럽 지금 경기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에요? 먹고 사는 것부터 생각하죠. 그렇죠. 먹고 사는 것부터 생각하니까 아직 여가 같은 거 생각 못 하죠. 조금 배가 등 따시고 배가 좀 불러야 좀 다른 거 생각이 되죠. 예. 태양광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케미칼 요 가격을 요거를 만약에 중국 쪽만 바라본다면은 제가 순수하게 그 화학업체인 호남석유나 그 금호석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태양광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요거는 예. 그 조금은 OCI하고 온합사유가 좀 합쳐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요거는 그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한다면 너무나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재미가 없습니다. 아버님 이거는 갖고 있으면 제가 요거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생각하는데. 왜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올라갈 건덕지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예. 제가 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내년 3월 중순인가에 중국에서 그 무슨 대회가 있죠. 정책 발표하는. 네, 예. 그때쯤 되면 뭔가 좀 변화가 안 오겠나 싶어서 저는 뭐 그때까지 또 이거 들고 갈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중장기까지 생각하시면은 네. 갖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단기에 보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단기엔 재미가 없고요. 아버님 말씀처럼 내년 3월 달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하고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돈 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쪽에 이렇게 뭐 그 공장들 다시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케미칼 네. 갈 수는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그거는 예. 좀 시간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시간 좀 기다려야 되고.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아예 너무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제 눈이 확 띕니다. 근데 예. 그게 제가 근데 호남석유하고 금호석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업체죠. 예, 그렇죠. 근데 호남석유, 금호석유화학은 순수하게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중국의 그 화학 공장들이 석유화학 제품을 사겠습니까?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사겠습니까? 뭘 살까? 화학 공장에서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아니고 중국 화학 공장에서 화학 제품 원료를 사겠어요? 화학 제품 제품을 원료를 사겠어요? 사겠죠. 그렇죠. 근데 예. 금호석유하고 호남석유가 그 화학 제품 원료를 생산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단순히 중국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종목을 금호석약이라든지 호남석유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요거는 두 참고를 개를- 하시고요. 두 개를 동시에 다 본다면은 하나케미칼도 괜찮죠. 반등치는 그 호남석유보다는 적을 수는 있죠. 같이 갈 수는 있는데. 폴리실리콘 태양광하고 화학하고 두 개를 동시에 보겠다면은 하나케미칼도 예, 괜찮겠죠. 그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예. 예, 다음 일단은 그 답이 되셨죠? 야, 이거 충분히 예. 답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한진해운 시원합니다. 보겠습니다. 한진해운. 네네. 한진해운은 일단은 그 오늘 얘기가 나온 게 그 업황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업황이 지금 현재 개선될지 안 될지 내년 넘어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제가 아시는 분이 그 STX하고 한진해운 쪽에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해운 업황을 계속해서 물어봐요. 근데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땐 그 올해 3분기나 4분기에 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그 연말 모임 때문에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요거 내년 2분기까지 좀 안 좋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해운업종에서 지금 구조조정 들어간 거는 조금 긍정적이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그 물건이 그 너무 시장에 많이 풀려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주거를 좀 조절하려면은 수요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공급을 좀 줄여야 되겠죠. 예. 근데 공급을 줄이는 것보다는 수요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해운업황은 공급을 축소시키는 그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대형 그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운임을 좀 상승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 단순한 일단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일단은 팔고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중요한 건 한진해운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내년 1분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기대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예, 일단은 꺾이기 전까지는 요거는 한 14,000원까지 일단 보시고요. 네네. 14,000원까지 보시고, 수익 좀 더 확보하신 다음에 14,000원 보고서 만약에 꺾이면은 일단 이거는 수익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대답됐습니까? 아유, 최종입니까? 너무너무 상세하게 해주셔서, 예. 아유, 정말 아들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그, 아버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그, 저희 방송 이거 많이 시청 좀 해주시고요. 예. 시청 좀 많이 해주시고,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쎄는 너무 좋아요. 예, 그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그, 우리 김보람 앵커님 그 어제 감기 걸렸다가 못 나왔었거든요. 다음에 아유, 아프지 말라고 좀 그러셨구나. 격려 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앵커님, 네.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시청자 아버님도 건강 챙기시고요. 요즘 감기 무섭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유,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빨리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한일 이화 그리고 동국제강 주에서 세 종목 다 보내주셨는데요. 7886번님 나중에는 포트폴리오 상담은 전화 한번 주십시오. 일단 오늘은 빨리 세 종목 다 짚어드릴게요. 한일 이화 12,200원에 20% 그리고 동국제강 22,450원에 30%, GS는 56,100원에 20%입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한일이아부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이아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점은 뭐 이렇게 크게 제 말씀 안 드리겠고, 일단 뭐 FTA 수혜주다. 근데 그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조금 약간 불리한 점은 뭐냐면 그 납품사가 현대차, 기아차에만 좀 국한돼 있다라는 게 역시나 좀 문제점입니다. 네. 부품사들은 좀 이렇게 다각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점. 그리고 올해 하반기로 올수록 한일이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원가 부담이 좀 낮아져야 된다는 건데 원가 부담 측면에서는 국제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대는 아직까지는 할 수 없고요. 일단은 그 현대차나 기아차의 그 어떤 선전을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그 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앞전에 그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8,000원 선에서 손절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단기적 그 반등 목표치 같은 경우는 일단 10,00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요즘에서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좀 트레이딩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뭐 그 조선업이나 건설업의 그 어떤 전방산업에 그 납품을 하죠. 후판하고 그리고 철강 가격, 이 철강 이런 부분들을 납품하는데 조선건설이
안 좋다 보니까 전방 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 조선건설이 내년에도 그렇게 회복 기미는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손절가 같은 경우는 19,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 거기 만약에 이탈 시에는 반드시 좀 이렇게 손절을 반드시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들은 회복세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그 점 명심하시고요. 단기적 그 어떤 목표치 같은 경우는 제가 22,500원으로 또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인데요. GS입니다. GS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죠. 오늘 같은 경우 솔직히 3% 넘게 떨어지는데 아마 배당락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목표가는 제가 지주사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당 순자산 가치 BPS 기준으로만 좀 드리겠습니다. 6만 원 선으로 지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특이하게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금 여유가 되신다면 월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깔끔한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은 M게임 들어왔습니다. 1139번님께서 M게임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는데요. M게임 저가 매수 괜찮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조금 예. 문자 의뢰하신 분 조금 이해를 좀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게임 업체들에서 또 그 연말에 대한 기대감은 먼저 선반영이 다 됐고요. 그래서 요건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요 종목은 누가 봐도 지금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빠지고 있는데 차라리, 조금 예를 든다면은 요쪽 한번 볼게요. 이전에 한번 올랐듯이, 이번에 한번 올랐듯이, 요렇게 한번 반등을 주면서 거래량 늘어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모멘텀이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할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올전을 회복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그런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십시오. 차라리 그때 올라가는 거 보고 확인하셔도 안 늦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은 제가 보기 떨어지는 칼날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해드렸고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해드렸고 이제 전화 한 통화 더 걸려왔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보유 네. 종목 어떤 종목들인가요? 하이닉스, 인피니트 헬스케어랑요. 네, 그다음에 뉴인텍하고 한국전력이요. 네, 종목 보유하신 종목이 굉장히 많으셔서 헛갈리셨나 봐요. 네. 예. 일단 궁금하신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뉴인텍, 한국전력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 네. 종목들은 일단 궁금하신 종목이 세 종목인 거고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12,900원에 40%고요. 네, 한국전력이 제가 26,000원에 30%고 네, 뉴인텍이 1,870원에 20%요. 네. 일단 세 종목 다 매수하신 가격들을 보니까 크게 속썩이는 종목들도 없고 인피니트 네. 헬스케어는 매수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요. 예, 예. 네, 일단 매수 가격 괜찮고 일단 인피니트 헬스케어 한번 보니까요. 한번 네. 수익을 내셨던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예. 매수하신 건가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이번에 처음 매수하신 건가요? 예, 저번에 처음 했어요. 아, 예. 일단 그러면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뉴인텍, 한국전력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인피니트 쪽에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얼마나 더 갖고 있어야 될지 사실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예. 봐야 할지 네. 아니면은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가 가장 지금 그게 궁금해서요. 상담 네. 전화를 드렸어요. 네, 지금 올 만큼 올라왔는지 이 점 궁금하시고. 예, 예, 예. 그리고 한국전력도요, 내년에 전교금 인상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5월, 7월에 한 번 더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요금이 예.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또 얼만큼 반영이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하기도 하고. 뉴인텍도 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옆에 네. 이성규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아주 네. 자세하게 상담 드리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훈남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직접 대화 나눠보세요. 네. 예, 이성규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로 TV 꺼버리시는 거 아닌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예. 네, 새 종목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요. 네. 네, 일단 인피니트 헬스케어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제가 봤을 때 장기적 선전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단 같은 걸 하죠.
예, 예.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전송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나중에 헬스케어 산업이 될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 예.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뭐 영업이익률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네. 봤을 때 기업 자체는 뭐 재무구조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테마로서 올라가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예. 솔직히 실적이 주당 EPS가 올해 250원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고평가죠, 지금요. 거의 지금 보게 되면 한 100배는 아니더라도 한 70배, 80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네. 굉장히 높죠. 예, 예.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를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빠르게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그 주가 부분을 떠받칠 수 있는 여력이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폭발적인 이익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구간에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40% 가지고 계신데 네. 20%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는 게 전 나을 것 같아요. 차익 실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테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는 제가 16,0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겠어요. 예. 네. 그거 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좋은데 그 네. 실적이 문제입니다. 실적이 그렇게 지금 같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테마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염두를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네, 예. 네, 말씀하세요.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이게 인피트 같은 경우는 테마주라서 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18,000 그쪽에서 최고 정점인 것 같아서 지금 네. 저번에도 몇 번 팔려고 하다가 매도를 할까 하다가 지금 못하고 계속 지금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게 떨어지면 또 막 많이 떨어질까 이렇게 저기 걱정이 돼서 고민 네. 끝에 전화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고점이라는 거는 가봐야,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야 네. 알아요. 다 돌아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 일단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일부라도 챙기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거 장담을 네. 못 하겠어요. 주가 자체는요. 네. 실적 자체는 모르겠지만.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뉴인텍을 말씀하셨는데, 뉴인텍, 옛날에 이게 하이브리드 테마로 엄청나게 유행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것도 테마성 종목이에요. 예. 하이브리드가 내년에는 좀 괜찮을 겁니다. 사실상요. 그동안 계속해서 부진했는데 하이브리드 내년부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형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이 컨덴서라는 부분들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예. 쓰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들에서 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차로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아예 전기차보다는 전기차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가 뭐냐면 하이브리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는 더 빨리 가야 돼요. 더 빨리 가는데 문제는 이 기업도 또 뭐냐면 테마성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받쳐주진 않아요. 올해 물론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플러스권으로 15원이에요. 그게. 그거 한번 따져보면 이것도 100배 넘어가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장담을 못해요. 이것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비중을 절반으로 좀 줄이시기 바라겠고요. 네. 매수가 정도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건 그냥 짧게 보세요. 아, 네. 뉴인텍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장담 못 합니다. 네. 네. 이제 그렇고 제가 마지막 종목을 좀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한국전력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안정적인 종목 하나 갖고 계시네요. 예. 네, 이제 한국전력은 뭐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뭐 전력 사업을 하는 회사고 이제 공기업인데 공기업 네. 자체의 특성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치를 되게 많이 보게 되죠. 결국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자체로, 그러니까 공기업 자체들은 폭발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요. 네. 뭐 정부가 갑자기 어떤 거를 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렇게 팔고 그러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안정적 성장을 기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은.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 부분 그런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인상하겠다 조금씩 인상했지만 향후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계속 높을 가능성이 더 좀 상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 계속해서 그동안 적자 봤어요. 예. 적자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물가 부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계속 적자 나면 한국전력 망하거든요. 예. 그렇게 정부에서 놔두진 않겠죠. 예. 지금 거의 꼭지에 왔어요. 그러니까 바다 꼭지에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인상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내년 전망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특별한 손절가를 제시하지 않고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제가 이거는 홀딩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네. 저희가
한국전력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괜찮을까요? 한국전력 지금 상황에서 비중 늘리는 건 괜찮습니다만 경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전기를 가정용에서 쓰는 것도 많지만 산업용에서 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한국전력도 주가가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전기가 안 팔리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건 좀 그렇고 어느 정도 내년 업황 회복을 보고 나서 그때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그때 사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 들으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좀 답답했던 게 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속이 뻥 뚫리셨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전화 주시고요. 문자 종목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막판 스퍼트로 다시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빨리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파미셀 한번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11,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라고 951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 파미셀 같은 경우 조금 짧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액면 분할을 했고 예전에 FCB1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체줄기 세포 그 자회사를 성체줄기 세포 그 회사를 우회 상장한 회사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요 종목 1차적으로 줄기세포 어떤 테마의 부분들은 1차적으로 이제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 일단 요 종목은 파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차라리 다음에 접근하실 때는 메디포스트라든지 제가 보기엔 메디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RNL 바이오 쪽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요. 매도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US케어라든지 노인복 굳이 뭐 같은 업종으로 옮긴다면은 뭐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으로 옮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업 쪽으로 간다면은 US케어 이런 쪽으로 옮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파미셀 살펴드렸고요. 한번 이번에는 SKC 살펴드리겠습니다. 953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41,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입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SKC 뭐 대표적인 이것도 화학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전반적인 그 산업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사업부 있고 뭐 화학사업부도 있고 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자사업부도 그렇게 뭐 지금 현재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SKC 화학사업부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기대감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현재는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내렸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성장 전망에 있어서 다 좋을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SKC도 역시나 그 태양광 사업 쪽에 역시나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그 빠른 업황 회복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역시나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그 전방위 산업들이 좀 좋아야 됩니다.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져야지만 SKC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수주가 발생을 하고 실적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SK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렇게 뭐 손절할 만한 그런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일단은 그 어떤 경기 침체 내년에 있을 경기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34,500원, 35,000원 정도 선이죠. 35,000원 선 정도 선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45,000원으로 단기적 모멘텀만 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가보겠습니다. 솔라시아 20% 6,600원에 매수하셨다고 405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솔라시아 요거는 그 회사 네. 내용보다는 기술적 부분을 좀 예. 보시면서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핸드폰 안에 들어간 유심 카드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그 유심 카드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없고요. 그래서 요 종목 일단은 그 조금은 다행인 부분은 어쨌든 빠졌다 지금 이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매수가까지 제가 가주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때마다 조금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차적 시세가 왔고 1차적 시세가 끝났고 그 뒤에 다시 되돌려주는 어떤 그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올려주더라도 여기에 대한 매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물을 뚫을 가능성은 제가 좀 적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6,500원 정도까지 그 생각을 하시고요. 6,500원에 최대한 다가오게 되면은 일단은 일단 목표가까지 그 매수가까지 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오더라도 어떤 그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을 많이 줄이는 범위 내에서 일단 빠져나가는 쪽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이성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은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후 1시부터 받을 테니까요. 오후 1시부터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이셔서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